여러분은 혹시 파리에 거대한 지하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추천드릴 영화는 바로 파리의 거대 지하 묘지를 배경으로 한 카타콤 금지된 구역이라는 공포 영화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파운드 푸티지류의 영화고요. 파운드 푸티지가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곤지암같이 분명히 다큐는 아니고 영화인데 다큐 내지는 현실인 척 하는 공포 영화의 세부 장르를 말해요. 영화의 도입 부분은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공식같이 살짝 지루합니다. 이 장르를 만드는 제작진은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관객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관객 여러분, 이 영화는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믿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영화 초반에는 브이로그 같은 장면들만 주로 넣겠습니다 라는 생각을요. 그러니 어느 정도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과 대화들만 넣어버리니까 초반은 사실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속물은 주인공 스칼렛이 예뻐서 초반 장면도 그다지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놈의 새끼. 에이구 이 새끼야. 에이구 썩은 놈. 주인공 스칼렛은 연금술사 플라멜이 만들어낸 신비한 물건인 철학자의 돌을 찾으려 합니다. 일단 주인공이긴 한데 영화를 보다 보면 약간은 트롤, 바람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동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물론 뭐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긴 하겠죠. 벤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카메라맨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상인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장 많이 겪기도 하는 순환형 캐릭터 역할도 맡고 있네요. 조지는 스칼렛이랑 이전에 타움을 했었던 전 동료입니다. 다만 그 이전의 타움에서 스칼렛이 또 트롤 짓을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스칼렛이 설득을 하여 마지못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단 카타콤에 들어가지 않고 탐험에 필요한 번역만 해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조지의 도움을 받아 돌의 단서를 추적하던 중 그 돌이 카타콤, 그 안에서도 금지된 구역의 카타콤에 있다라는 단서를 찾아내게 되고, 그 금지된 카타콤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클럽에 있는 파피옹이라는 잘하는 것도 알아냅니다. 어떤 귀신 같은 남자에게서요. Ask for Papillon. He'll bring you. Papillon? Please. Thanks. Come back into the group, please. Come on. Sorry. 그리고 클럽에 도착을 하니 섬뜩한 분위기의 여성도 스쳐 지나가네요. 어쨌든 파피옹을 만난 스칼렛은 파피옹에게 제안을 합니다. 카타콤에는 철학자의 돌 외에도 다른 많은 보물이 있으며 찾아낸 보물의 반은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말이죠. 이에 파피옹은 흔쾌히 타움에 승낙합니다. 파피옹의 친구인 벤시와 제드도 함께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금지된 카타콤 구역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지하로 돌입하던 중 지하로 가지 않겠다던 조지도 경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결국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눈치가 좋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다들 예상하셨을까요? 카타콤의 중심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팀 내부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스칼렛은 문서와 지도상에서 확인이 되는 지름길로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파피옹은 스칼렛이 가려는 그 길은 예전에 파피옹 자신이 한번 와보았던 곳이며 거기서 자신은 친구인 토프를 잃었었기 때문에 해골이 많은 이 샛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꺼림칙하지만 경험이 있는 파피옹의 제안으로 의견은 통일되고 길을 통과하던 중 사고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일행은 모두 무사히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통과를 해서 나온 곳은 스칼렛과 파피옹이 의견 대립이 생겼던 방금 그 갈림길이었습니다. 스칼렛 일행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고 이제는 다른 수가 없으니 스칼렛이 제안했던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 내부로 진행하던 중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벨소리에 스칼렛 일행은 의문을 품고 혹시나 여기가 전화 연결이 되는 곳이냐며 파피옹에게 묻자 파피옹은 50년 전에 전화선을 제거했기 때문에 전화벨이 들릴 리가 없다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파피옹이 이전에 잃어버렸다던 친구 토프를 카타콤 안에서 무려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미스테리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스칼렛 일행은 철학자의 돌과 보물을 찾는 데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 섬뜩하고 기이한 금지된 구역의 카타콤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본 영화에 대한 짤막한 리뷰입니다. 공포영화는 기본적으로 상업영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업영화의 예술적인 감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영화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블 영화의 예술성을 기대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마블 영화는 화끈한 액션, 흥미로운 스토리, 짜임새 있는 설정 같은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보러 가시죠. 공포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강도야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긴장감 조성, 공포감 조성이 공포영화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영화가 그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카타콤에 돌입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긴장감 있게 보았으며 어떤 때에는 중간중간 숨을 멈추면서 보기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중반부부터 결말까지의 긴장감이 매우 적절하게 유지가 잘 되어서 영화가 루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공간과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이 잘 버무려지면서 거짓말 좀 보태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감각을 받기도 했고요. 스토리나 결말은 사실 단순하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곤지암을 재밌게 보았는데요. 곤지암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공포영화 카타콤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